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 네. 관련된 주제를 담았습니다. 많이 받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을 빼면 뭐 몸무게가 주느냐. 일단 그거랑 두 번째로는 지방 흡입을 하는 목적이 형태를 조금 우리가 바꿔주는 개념인데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뱃살 쪽을 제일 많이 의뢰를 많이 하나요? 일단 뭐 제일 흔히 일단 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이제 해보고 싶은 부위이긴 하죠. 뱃살이라든지 뭐 옆구리. 네.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좀 튀어나온 살이 허벅지에 있다. 근데 그걸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지방 흡입 수술이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그렇죠. 이제 뭐 다른 수술보다는 왜냐면 자세도 일단 바디다 보니까 자세도 좀 옮겨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일단 부위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방 흡입을 하다가 네. 최근에 사건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2달 전에 중국인이 한국 와서 했었는데 사망했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수면 마취를 안 하는 게 좋다. 수면 마취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지방 흡입의 그런 마취라 그다음에 안 좋은 사고에 대한 부분들 좀 위험한 부분들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전신 마취를 하면은 이제 호흡기를 꽂아서 기계가 호흡을 시켜주는 거고요.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내가 호흡을 하고 약도 그냥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고 좀 다른데 지방 흡입을 하면서 사망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예전에는 뭐 지방의 작은 부분이 혈액을 타고 가서 뭐 폐를 막거나 뇌에 가서 뭐 이렇게 막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쉽지 않아요. 식사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다시 요요 현상 요요현상이 그대로 돌아오나요? 지방 흡입이란 개념은 지방이 한정적으로 숫자가 있거든요. 지방 세포라는 게 한정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30개를 우리가 빼서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지방 흡입이란 게. 그러면 나머지 70개가 얘가 이제 자기 몸을 좀 불릴 수도 있으시죠. 만약에 많이 먹거나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예전처럼 살이 찌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 세포 자체는 우리가 좀 많이 빼버린 거죠. 그래서 요요 현상이 왔다는 거는 아마 나머지 남아있는 세포들이 조금 커진 것이 아닐까. 요즘 트렌드는 얼굴 지방 흡입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 얘기 좀 해주세요. 얼굴에는 물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밑에 여러 가지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도 있을 텐데 원래 선천적으로 볼살이 좀 많게 태어난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빵빵한 사람들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나이 들어도 이게 빠질 것 같지 않고 엄마를 보니 엄마도 여기가 볼록하게 있고 아빠도 있다. 그럼 내가 나이 들어도 이 젖살은 빠지지 않을 거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지방을 녹이거나 아니면 수술적으로 빼거나 이렇게 상담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요 부위죠. 요 볼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나이가 조금 들면서 볼살이 여기 있는 볼 지방들이 조금 내려와서 이제 주름처럼 처짐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중턱도 생기고 턱 볼살도 생기고 입가불도 생기고 그런 경우는 조금 젊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을 좀 정리하는 거 흡입 플러스 뭐 이식 이렇게 하면서 리프팅이 되는 거거든요. 흡입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리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얼굴도 지방을 이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구나 관심들이 많이 오면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얼굴 쪽이랑 턱 쪽에 그럼 제일 많이 하나요?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요 팔자 위쪽 여기. 예, 감독님은 별로 없으신데 남자분들 중에도 보면 여기가 또 이렇게 좀 볼록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팔자가 좀 깊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입가불 저처럼 입가가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처져서 여기 이제 턱선이 좀 볼록하게 보통 이제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중력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원래 얘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 내려와서 지방이 여기 고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중턱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두툼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시술적으로 지방을 녹이거나 뭐 지방을 분해하거나 파괴하거나 이런 주사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약간 횟수도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뭐 한 번에 효과를 좀 보고자 한다면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면 네. 탱탱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빠지지 않나요? 어느 만큼 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우리가 굉장히 얇아 보이지만 실제 여러 층이 있습니다. 위층도 있고 뭐 중간층, 아래층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 건지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났더니 너무 이게 처져 보이거나 주름이 더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중턱을 여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빼서 여기가 막 할머니처럼 이렇게 막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빼지도 않고 적당히 빼는 그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최종적인 거는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한 다음에 리프트 같은 것들을 시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가 무거운 사람들, 예를 들면 여기 좀 무거운 사람들은 지방 흡입만으로도 약간 이게 탄력이 이렇게 올라가 보이고 좀 얼굴이 정리되는 이뻐 보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이제 처지거나 하는 경우는 지방 흡입하고 그다음에 뭐 거상 리프팅 시술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또 꺼지는 경우가 있고 팔자도 좀 꺼지고 또 이마 미간이 자꾸 주름이 생기거나 뭐 눈밑이 꺼지거나 이런 경우는 또 지방을 뺀 거를 버리지 않고 대부분 버리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이식도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 지방 흡입 수술만 이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와서 다른 수술까지 같이 다 진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은 여기가 이제 원래는 뭐 그냥 여기 너무 처졌어요 라고 왔는데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보통 거상, 뭐 리프팅 시술 이렇게 아니면 수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 시술만으로는 또 효과가 금방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권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를 조금 가볍게 하는 지방을 좀 흡입을 하시고 리프팅 같이 하시면 좀 효과도 좋을 것 같고 좀 지속력도 오래 갈 거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시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살이 많아서 무거운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면 여기 앞볼이라든지 눈밑이라든지 뭐 관자라든지 이마는 또 볼륨이 얇아서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는 아 그러면 이 지방을 빼서 이식까지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쨌거나 주름이 지고 처지니까 좀 어려 보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이식과 지방 흡입인 거죠. 재수술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방 흡입은 이게 예를 들면 한 번에 제대로 될 수도 있고요. 뭐 아까 말했지만 정도에 어느 정도 뭐 한 100개 중에서 한 50개만 빼야 되는데 한 30개를 뺐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개를 나중에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뺄 수도 있고요. 재수술을 하면 조금 더 처음보다는 멍도 들고 붓기도 있고 회복기가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수술이 조금 더 힘듭니다. 수술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받는 입장에서도 회복기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잘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그렇죠. 실제로 근데 지방을 빼보다 보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 재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위가 딱딱해져서 수술 기구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힘들어집니다. 후유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를 지방을 빼게 되면 여기가 일단 멍이 들고 붓죠.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는 이 뺀 부위가 딱딱해집니다. 이제 볼륨이 빠지는 대신 이 부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꽤 오랜 기간이 딱딱해지고 풀리고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는 6개월이라든지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요. 복부 같은 경우라든지 허벅지 같은 경우는 약간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멍이 이제 피부 쪽에 올라와서 약간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후유증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방 흡입 수술은 일단 회복기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뭐 예전 내가 여름을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해서 팔을 뺀다든지 뭐 아니면 옆구리를 뺀다든지 이러면 적어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계산해서 만약에 내가 여름에 뭐 한 6월부터 좀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좀 일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기가 있고 또 관리가 돼야지 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뭐 다음 달에 내가 노출하는데 오늘 지방 흡입을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회복기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꼭 필요하시고 특히 이제 뭐 날씨를 입었을 때 뭐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담을 하시게 되면 아 이게 정확한 어떤 시술법이라든지 수술법이 결정이 될 거니까요. 그건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